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회담의 성과와 내용을 전하고 공동 성명을 채택해 발표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채택한 공동 성명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성명,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정상회담 결과문서로 채택된 7번째 공동 성명입니다. 세세한 건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할 거고, 이 공동 성명의 의미부터 두 분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번째라는 의미가요, 한미 간의 7번째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 이제 임무 수행해서 지금까지 33번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정상회담 할 때마다 이렇게 뭐 공동성명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나라들하고 정상회담을 했지만 이 공동성명이라고 할까요? 이거 나오는 것은 그렇게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동성명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우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제 취임한 지 이제 2달이 채 아직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이 되긴 했지만 어찌됐든 두 정상은 지금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각 4년, 5년 이렇게 이제 앞으로 대통령직 임기를 수행할 텐데 이번 성명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한미 관계에 큰 밑거름이 그려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의 성품, 성격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Great Chemistry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뭐 정말 위대한 화학적 결합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 화학적 결합의 결과로 이런 성명문이 발표가 됐고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향후 4, 5년 동안 미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가름짓는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7시간 20분 만에 공동성명이 나왔다는 뜻은 예상보다 조금 늦게 나왔고 아마도 양측 간에 합의돼야 될 부분들이 진통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우리 김열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미 간에 이견 없이 큰 그림을 잘 그렸는데요. 세부 사항, 특히 북핵 문제를 다루는 거라든가 아니면 한미동맹의 미래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지 또 경제 문제에서 한미 FTA에 관해서 서로 어떤 의견을 교환하는지에 관해서 약간의 진통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늦게 나왔는데요. 큰 그림에서는 좋은 결과고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공동 성명에 이제 6개 합의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예, 아마 그 6개 항목을 이제 보신 분들도 꽤 많을 텐데요. 저도 이제 그것을 아침에 전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6개 항목이지만 그것을 나누면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한미 동맹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 협력에 관한 얘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누 볼 수 있는데요. 한미 동맹 문제에 있어서는 뭐 제일 이제 눈여겨 봐야 될 것은 전시작전 통제권. 이것을 이제 가능하면은 조기에 좀 전환을 하겠다. 우리가 주도해서 그 내용이 이제 가장 눈길을 끌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 협력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지금 좀 더 뭐라고 할까요? 공정한 그런 무역이 되기를 이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결국은 이제 한미 FTA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거론을 하겠다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문장 속에 지금 녹아져 있다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북한 핵 문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께서 공동 발표문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의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해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지를 표명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운전석에 앉는 것을 특히 지지한다. 그래서 특별히 보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중요한 주제 하나씩을 뽑아라고 하면 이런 세 가지로 뭐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미 공동성명에서 대북 기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상당 부분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좀 기대감을 높일 수 있을 텐데 공동 언론 발표에서 트럼프가 전략적 인내를 꺼냈다.
끝났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북한에 대해서 예. 강한 압박과 관여를 하겠다라는 즉 그런 큰 그림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현재의 분위기를 본다면 미국은 강한 압박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한국은 대화에 무게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대북 기조에서 강론에서 약간의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미국은 왜 압박을 중시하고 한국의 대화를 중시하는 것이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어오는데 도움이 되는데 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강한 주장을 펼치는가에 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마도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또다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미국이 북한을 다룰 때는 북한에 대한 핵과 미사일 위협도 있지만 이것과 연관돼서 중국을 전략적으로 견제하려는 모습도 있습니다. 예. 만약에 한국이 또는 한국과 중국이 원하는 제재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급격히 변화가 돼버린다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모습, 또 대화 국면을 통해서 한중이 협력이 강화되는 모습, 또 제재 국면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면에 대화 국면에선 중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입장은 한국의 의견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전략적인 모습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미 간에 이런 북한 접근법에 관한 깊은 대화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자, 공동 성명에 담긴 이제 3가지 골자 중에 북핵 또 그 한미 동맹이 있을 텐데 오늘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만찬 연설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한미 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어 가자 이렇게 또 강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를 불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거기 아마 전문을 이제 읽어보신 분들도 꽤 있을 텐데요. 저도 그 전문을 읽어보면서 정말 위대한 동맹으로 가기 위해서 연설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1945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도대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줬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스스로의 부모님이 흥남 철수작전을 통해서 사실상 그 제도에서 태어나서 오늘날 대통령이 됐는데 그 이제 만일 미국에서 빅토리아 홀을 타지 않았다라고 하면 현재의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좀 말씀하신 것이 사드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을 텐데 나는 그것이 미국처럼 미국의 민주주의처럼 한국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미국 못지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국내적 절차를 밟는 거지 사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이제 북한에 대한 였다라고 보는데요. 미국의 대북 정책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미국의 대북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통일을 위해서 이것을 아주 가속화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 정권을 뭐라고 할까요? 체인지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미국이 발표했던 그 대북 정책이거든요. 이 말씀을 그대로 또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정책에는 변함이 없고 그래서 북한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비핵화의 길로 나오면 우리는 훨씬 더 다양한 차원에서 북한을 지지하고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위대한 동맹을 가기 위한 여정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 전체 내용을 들어보면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런 거거든요. 한국의 소위 말해서 진보 정부가 등장을 해서 사드 문제 가지고도 좀 삐그덕거리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서 미국 행정부에 대해서도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의심을 좀 품었고요. 미국의 의회도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는데 이것을 사실상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CSIS를 가서 이렇게 만찬 연설을 통해서 완전히 해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FTA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협상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었습니다. 합의한 바가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는데 양측 FTA 시행 효과 공동조사 제안을 했다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핵심 현안으로 좀 급부상하는 모습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국내 경제에 관한 문제,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것을
무역의 불균형 문제로 잡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외국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FTA 문제는 미국이 추구하는 나프타의 재협상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요. 한국이 이 FTA 문제에 관해서 대표적인 예로 떠올랐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이런 무역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과 협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인데요. 예.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모습은 이미 내년에나 협상이 시작되는 그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라든가 예. 또 한미 FTA 협상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한 것들은 지금의 강한 압박도 있겠지만은 사실상의 국내 정치적인 면이 많았다고 봅니다. 즉 예를 들어서 확대 정상회담을 시작할 때도 북핵 문제와 무역이 중요하다라고 해놓고선 공개된 자리에서 무역 얘기만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즉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의 너무 이것을 우려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입장을 이해하면서 네.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차분히 협상을 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재협상에 대해서 좀 TF, 그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의하면서 시간은 조금 벌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우리가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요? 사실은 뭐 대통령께서 아주 선방을 하셨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막 밀어붙인 거잖아요. 예. 밀어붙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네. 그러면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한번 해서 정말 얼마나 한국과 미국이 이 FTA를 통해서 서로가 이익을 얻고 있는지 이거부터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말씀을 잘 하셨다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FTA가 죄송합니다. FTA가 체결되고 난 뒤에 예. 사실상 한국의 무역 흑조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보는 부분도 있고 미국이 이익을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서비스 같은 분야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도 이제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제 뭐 저작권이라고 할까요? 그 카피라이터 예.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점점 더 미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네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은 하긴 했지만 우리 한국이 지금 미국의 그 액화 천연가스 LNG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수입해 오기 위해서 또는 미국의 셰일 가스 이것을 수입해 오기 위해서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거든요. 예.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250억 달러 규모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역계 그 흑자 폭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이제 줄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는 아마 이 미국과의 이 흑자 규모를 판단할 때 포함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미국산 무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난 세월 동안에 한국이 미국의 아주 주요한 그 무기 수입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또 수입해 왔는지 이런 데 대한 것들을 차분하게 미국에 설명을 하면 미국도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과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위비 증액에도 또 속내를 드러냈거든요. 아무래도 좀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예. 방위비 분담금에 관해서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요소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한미 간의 동맹을 진행시켜 나가면서 한국이 예전과는 다르게 국제사회에서 또 경제적으로 발전한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여라든가 또 한미 간의 역할 분담은 당연히 재조정되는 것은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치 한국이 분담금을 안 내려는 것 같이 보인다기보다는 이번에 대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기 수입에서 들어왔던 돈, 우리 김현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막 8조 원이 넘는 돈을 무기 수입에 10년 동안 쏟아부어 왔습니다. 예.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을 제외하고도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데 대한 이전 비용의 상당 부분을 거의 모든 부분을 한국이 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우리가 우리 역할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또 이런 역할을 인정받고 나서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너무 이 부분에서 긴장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인 면 때문에 FTA 방위 분담금 같이 이렇게 수치로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또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약간 지지도가 떨어지고 뭐 스캔들도 나고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국내 정치적으로도 약간 정치적인 위기가 있으면은 외부 문제로 관심을 돌려서 타결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대선 시절 때부터 자신들의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던 강력한 지지 그룹들이 원하는 국내 정치적인 요구 사항들이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로서는 이런 대외적인 또 언론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정치적인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 공동성명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의제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사드 문제는 기본적으로 의제에서 이제 제외가 됐었죠. 예. 제외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시기 전에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 세 군데하고 이미 이제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얘기는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을 찾아가서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국내적 절차를 따를 뿐이다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는 건 뻔하잖아요. 사드 배치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 한다고 내가 수없이 얘기하지 않느냐. 국내 정치를 따르는 것은 국내적 절차를 따르는 것은 미국이 그랬듯이 한국도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따를 수밖에 없다. 그 외에 더 이상 할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의제에 올려봤자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번에 이제 또 예정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시진핑 주석과의 이 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복 완화 조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좀 어떤 해법이 좀 필요할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예. 한중 정상회담의 첫 만남이기 때문에 상견례 한다는 마음으로 또 이후에 상호 방문을 통해서 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본 게임을 앞두고 전초전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전초전. 예, 너무 빠른 협상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고 또 상대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정도로 준비하는 것이 맞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상황에서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이 정치적으로 권위와 위엄이 손상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으로부터는 강한 압박이 들어왔고요.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 또 북한 문제에 관해서 더욱더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을 G20에서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쉽사리 사드 문제나 여타 한국과의 걸림돌에서 협상을 타결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이렇게 물러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은 27일 날에는 인신매매 보고서를 통해서 최악 등급으로 중국을 얘기했고요. 28일 날에는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미중 수교 후 처음으로 미 해군이 대만에 정박할 수 있는 국방 수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그 외에도 재무부가 단둥을 은행을 돈 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대만에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1조 4,500억이 넘는 돈이죠. 그러다 보니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국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인상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상당히 긴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협상을 빠르게 끌어낸다기보다는 이런 중국의 우려를 낮춰가면서 차분하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 맞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